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8년도 제2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역상전압이 50V, 정상전압이 200V, 영상전압이 10V라고 할 때 전압의 불평형률은, 이 문제는 암기한 공식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예요. 불평형률 정상분분의 역상분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정상분, 역상분 전압 다 줬죠. 정상분이 200V, 역상분이 50V 적용해서 곱하기 100 하면 이때 불평형률은 2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3번. 요거 불평형률 구하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이거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2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 A, B 간 합성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자, 이런 회로에서의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랍니다. 자, 우선 요 L1과 L2 직렬로 되어 있네요. 인덕턴스의 합성에서 직렬로 되어 있을 땐 서로 더해주지요. 그래서 L1과 L2 서로 더해주면 여기는 8헨리가 되겠네요. 8헨리. 자, 여기 8헨리와 여기 L3가 2헨리, L4가 2헨리. 8헨리, 2헨리 병렬로 되어 있죠.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저항이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하죠. R1, R2 이렇게 있으면 합분의 곱해서 R1 플러스 R2분의 1, R1, R2 이렇게 해서 합성저항 구하잖아요. 그죠? 요거 인덕턴스도 뭐 저항과 공식은 똑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는데, 여러분 오해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세 개 있을 때 합분의 곱 하면은 8 플러스 2 플러스 2 분의 8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는구나. 즉 여기에 저항이 하나가 더 있으면 여기서 합성 저항은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3개를 곱해주는구나. 합분의 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합분의 곱은 2개만 있을 때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요렇게 2개. 요렇게 저항이 2개가 병렬로 되어 있을 때만 합분의 곱이에요. 이 합분의 곱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워낙에는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분의 1 요렇게 계산이 돼서 합분의 곱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정리해 볼까요? R1과 R2 요거 통분하면 R1 곱하기 R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R2 곱해줬으니까 요 분자에다는 R2 곱해줘야 되고요. 분수에서는 여기다가 R1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분자에다가 R1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분의 1. 그래서 요거 번분수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요거 R1부터 쓸게요. R1 플러스 R2. 먼 거 곱해서 분자. 요런 이유에서 합분의 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계산의 기본적인 식은 이거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병렬로 인덕턴스는 저항 계산하는 거와 똑같이 동일하게 계산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식을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요거 통분하면 8분의 1 플러스 분모를 8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4를 곱해주면 8분의 분모에다 4 곱해주면 분자에다 또 4 곱해줘야죠. 8분의 4 플러스 2분의 1 얘도 8분의 4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분의 1.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모 다 똑같으니까 8로 통분하고요. 1 더하기 4 더하기 4 9지요? 9분의 1. 그래서 8분의 9 분의 1 1은 1분의 1 이렇게 적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번분수 분수분의 분수를 번분수라고 합니다. 이거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해서 답은 9분의 8이다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병렬 계산하는 방법, 요거 합분의 곱은 2개가 병렬로 되어 있을 때만 합분의
곱이 된다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RLC 직렬회로에서 시정수의 값이 작을수록 과도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는 시정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전류값이라고 합시다. 요게 시간이에요. 시간. 어떤 장치를 동작시킬 때 그 장치의 정상적인 전류값은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 그런데 우리가 그 장치를 동작시킬 때 전류값이 그냥 바로 전원을 투입하자마자 쭉 가서 이렇게 흐를까요? 예, 이렇게 흐르진 않겠죠. 그죠? 0점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 정상치 값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치까지 도달하는 요 구간을 우리는 과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과도 구간.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과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과도기라고도 불러요. 과도기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시정수는 뭐냐면, 정상적인 전류값의 63.2%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시간을 시정수라고 해요. 시정수. 자, 그러면 요 시정수가 작을수록 값이 작다는 의미는 요렇게 여기 63.2%까지 올라가는 요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짧으면 어떻게 돼요? 과도기간이 짧아집니다. 예. 시정수가 이렇게 길어지면 과도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런데 시정수가 이렇게 짧아지면 과도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예, 짧아졌죠? 그래서 시정수 값이 작을수록 과도 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짧아진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시정수가 정상적인 값의 63.2%까지의 시간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세요. 예, 짧아진다. 답은 1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4번 대칭 좌표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3상 공통된 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영상분이 되겠습니다. 영상분.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5번 어떤 회로의 단자 전압이 이런 값을 갖고 전압 강화의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이런 값일 때 회로에 공급되는 평균 전력은, 자 보니까 전압의 값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 놨네요. 그죠? 예, 요런 것을 우리는 비정연파라고 하죠. 비정연파에서 평균 전력을 구하래요. 우리 전력 구할 때 VI 코사인 세타 이 공식으로 해서 전력을 구하죠. 그런데 비정연파에서 평균 전력 구할 때는 이 공식을 적용하는데 적용하는 것들이 여기 오메가, 요 오메가만 있는 것을 지금 기본파. 요거 보고 기본파인지 고조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요거는 뭐예요? 오메가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얘는 2고조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오메가 앞에 3 있죠? 얘는 3고조파. 그래서 2고조파는 2고조파끼리, 3고조파는 3고조파끼리 전압과 전류를 곱해줘서 전력을 구한 다음에 다 마지막에 더해줘서 평균 전력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력 구하는 방법은 VI 코사인 세타예요. 자, 여기서의 전압은 실효값입니다. 실효값. 실효값은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서 구하죠. 그죠? 우선 기본파의 전력부터 구해볼게요. 기본파. 여기 오메가 하나밖에 없죠? 여기 전류에도 이 오메가 하나밖에 없는 건 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랑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같은 파끼리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의 실효값은 요 자리가 최대값이거든요. 요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서 구합니다. 그래서 100 루트 2 곱하기 여기 전류의 최대값은 10이네요. 10. 그래서 10에다가 루트 2를 나눠서 10 루트 2 전류의 실효값 곱하고 코사인 세타인데 요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입니다. 그 차이만 나타내는 거예요. 차이. 그래서 위상차 구할 때는 뭐 전압의 위상차에서 전류의 위상차를 뺀다. 혹은 전류의 위상차에서 전압의 위상차를 뺀다.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가지고 그냥 그 차이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얘는 0도죠. 그죠? 오메가 t 플러스 0도입니다. 그 얘는 마이너스 60도예요. 그럼 0도와 마이너스 60도의 차이는 그냥 60도예요. 60도. 그래서 코사인 60도 이렇게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 앞에 2가 있는 요 2 고조파는 전류에는 없지요. 그러면 얘는 무시. 이 오메가 앞에 3 있네요. 전류에 여기 3 있는 식이 있네요.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으로 전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전압의 시료값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눕니다. 그리고 전류의 최대값 2에다가 루트 2 나눠서 시료값 구하죠. 그 다음에 위상 차이 보면 전압은 60도고 전류는 105도네요. 그러면 105도에서 60도를 빼서 그 차이를 구할 수가 있지. 그죠? 그래서 한 45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대로 요거는 기본파의 전력, 요거는 오메가 앞에 3 있으니까 3고조파의 전력이죠. 3고조파의 전력을 구한 후에 서로 더해서 그 비정연파의 평균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 넣고 계산하면 답은 271.21 와트다 해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예. 비정연파의 평균 전력은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그리고 같은 고조파들끼리 계산한 전력을 가지고 다 더해서 평균 전력을 구한다. 암기. 암기.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신 후에 공학용 계산기 눌러보고 답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66번 삼상 대칭분 전류를 I0, I1, I2라 하고 선전류를 IA, IB, IC라고 할 때 IB는 어떻게 되는가? 공식 찾는 겁니다. 예. IB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요게 이제 삼상 불평형 전류에서 A상, B상, C상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얘가 이제 영상, I1이 정상, I0가 역상을 의미하는데 A상, B상, C상을 가지고 영상, 정상, 역상 구할 수 있죠. 요 공식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랑 세트예요. 요거는 상, 삼상에서의 A상, B상, C상의 전류 혹은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영상, 정상, 역상 구하는 공식은 영상 3분의 1에 A상 플러스 B상 플러스 C상의 전류를 더해줘서 구하고요. 정상 3분의 1에 A상의 플러스 B상의 A를 곱합니다. 여기서 A는 크기는 1이고 120도를 의미해요. 네. 그리고 A제곱에 C상을 곱한 값을 더해줍니다. A제곱은 크기는 1이고 240도를 의미해요. 얘가 얘가 A제곱이에요.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역상 3분의 1에 A상 A제곱 곱하기 B상 A에 C상을 곱한 값을 다 더해줘서 구합니다. 요거는 상이에요. 요거는 상 A상 B상 C상 여기다 이제 전압을 적용하면 A상 B상 C상의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고요. 영상, 정상, 역상 전류값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 여기다 이제 전압을 적용하면 영상전압, 정상전압, 역상전압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삼상 불평형일 때 관련된 이 공식들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7번 부하에 100V 위상각이 30도의 전압을 가하였을 때 10A야 위상각이 60도의 전류가 흘렀다면 부하에서 소비되는 유효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는 극좌표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 극좌표 형식을 복소수로 변환해서 그 복소수에서 유효전력을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거 어떻게 푸냐면 우선 극좌표 형식 크기가 A고 각도가 세타다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고 했죠. 얘를 복소수로 바꾸는 방법은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실수와 허수로 이렇게 복소수로 나타냅니다. 자, 요걸 복소수로 나타내 볼까요? 그럼 크기가 100
그리고 코사인 30도 플러스 J 사인 30도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요 공학용 계산기 쭉 누르면 50 루트 3 플러스 J 50 요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젠 전압, 전류값도 똑같이 요렇게 구하면 5 플러스 J 5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전력을 구하는데 복소수로 구하는 전력을 복소전력이라고 하거든요. 복소전력은 전압과 전류 둘 중에 하나를 켤레복소수로 적용해 줍니다. 네,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는 뭐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를 켤레복소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를 부호를 바꿔서 켤레복소수로 적용해서 전력을 구해 볼게요. 그래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래서 전압 들어가고 전류는 켤레복소수 요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5-J 5 루트 3이다. 네, 요렇게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복소수로 나타낸 전력에서 여기 앞에 실수 부분을 유효 전력이라고 하고요. 허수 부분을 무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네, 복수 전력에서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유효 전력 물어봤지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부분 866이 유효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극좌표 형식을 복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복소수를 가지고 이제 복소 전력을 구하는 방법. 예. 그리고 복소 전력에서 실수는 유효 전력, 허수는 무효 전력이라는 거. 네, 이런 것들 쭉 정리하시고요. 요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8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0.2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요거는 이제 태분항의 정리를 뭐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 나오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요. 예, 뭐 얘가 전압을 이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니까 요 문제, 요게 브릿지 회로라고 하거든요. 이 회로에 그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흐르는 전류 구하는 거죠, 전류. 전류는 I는 R분의 V입니다. R분의 V.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과 AB 사이에 걸리는 전압과 AB 사이의 저항값을 구하면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요거 암기해주세요. 전압을 구할 때는 개방하고 저항값을 구할 때는 단락시킨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전압을 구해볼게요. 전압은 요거 개방입니다. 얘 개방이에요. 개방하면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원래 이쪽에 이제 요렇게 2옴, 0.2옴이 저항이 있는데 얘를 개방시키고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B 단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지금 전압 차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볼까요? 자, 여기를 V1이라고 하고 여기를 V2라고 하면 V2는 이렇게 구하죠. V2는 얘가 R1이고 R2라고 하면 R1 플러스 R2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값 R2 곱하기 전체 전압. 요 공식 있죠? 분배되는 전압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요 공식으로 여기 전압을 구하면 자,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합니다. 6 플러스 4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값 4 곱하기 전체 전압 10V 하면 요 계산하면 얘가 몇 볼트 나와요? 4V 나오겠네요. 4V. 얘가 여기가 4V. 그러면 여기가 4V. 자, B는 똑같이 구합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은 똑같이 구하면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요. 6 플러스 4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6옴 곱하기 전체 전압
10V 하면 얘가 6V 나오네요. 그럼 여긴 6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V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V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2V가 되겠죠. 그죠? 2V. 네. 전압, 여기가 0V라고 하면 0V에서 여기까지가 6V, 0V에서 여기까지가 4V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6V고 4V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차는 2V겠죠. 당연히. 그리고 전류는 여기서 선을 이으면 전류는 어디 방향으로 흘러요? 전류는 전압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요. 그러면 우리 구하는 방향이 이쪽이죠? 그럼 맞네요, 방향. 전류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뭐, 이 문제는 이제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예, 우선, 여기에 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되면, 여기서 구하는 전류의 방향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관계가 없으니까, 우선, 전압차는 2V라는 걸 알았어요. 2V. 2V, 얘가 2V, 저항값은 단락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회로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게 단락한 거예요, 단락. 근데 요거 단락을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전체 합성 저항은 요거 뭐예요? 병렬이네요. 합분의 곱. 두 개 있으니까 합분의 곱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6 플러스 4 분의 6 곱하기 4 플러스 얘와 얘는 직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더해주는 겁니다. 얘 또한 4 플러스 6, 4 곱하기 6. 이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4.8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락시켜 놓고 구한 합성저항이 4.8옴. 4.8옴에 여기 0.25옴 있죠? 얘를 더해줍니다. 더해줘요. 네. 그러니까 전체 합성 저항에서 얘 0.25옴을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분의 2 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저항값이 5고 전압이 2V 해서 5분의 2 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0.4A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냥 브릿지 회로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뭐 태분항의 정리와 연결해서 왜 이렇게 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힘들어요. 그냥 요렇게 요런 회로가 나와서 전류값을 구해라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방하고 전압 구하고 단락하고 저항 구한 다음에 이 저항과 더해줘서 우리가 아는 R분의 V 요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네. 자, 요거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분의 1 S함수네요. 이 S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환값은 자,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네, 답은 3번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 이해 못하셔도 관계없습니다. S함수 요렇게 주고 역변환 구해라 하면서 한번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는 라플라스 변환표를 보면 요런 내용이 있어요. 시간의 함수 E-AT 승 그 다음에 사인 알파 t는 S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분의 알파다. 요거는 요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변환된다는 식이에요. 요걸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선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모를 요 알파가 여기 분자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 알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요 S함수를 인수분해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합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S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4는 2의 제곱이 되죠. 여기서 요 분자를 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해줘요. 그래서 요것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2분의 1에 우선 2분의 1에 요게 2에 요거 플러스죠? 그럼 마이너스 1. 1은 써주지 않고 그냥 t 이렇게 표현하죠. 얘는 사인 요 뒤에 있는 거 2t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라는 거. 요렇게 S함수를 주면 역 라플라스 변화는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0번 ut-a를 라플라스 변환한 것은 어느 것인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요런 식을 라플라스 변환, 요게 라플라스 변환해라 라는 뜻이에요. 요 식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4번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1번 2단자 임피던스 함수를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극점은, 자 여기서 극점은 뭘 의미하냐면 이 함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을 극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분모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s에다가 마이너스 4 적용하면 얘가 0이 돼서 얘가 마이너스 4 해서 얘가 1이 돼도 0 곱하기 어떤 수를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든 0이 되죠. 그래서 s는 마이너스 4 또는 얘가 0이 돼도 분모는 0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 적용하면 얘가 0 되겠네요. 그래서 극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기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은 우리 0점이라고 부릅니다. 0점.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은 극점,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은 0점. 요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G2는 여기가 되겠네요. 양단의 전압 강하는,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암기. 예, 암기입니다. 답 2번이고요. 자, 요건 우리 몇 번이죠? 68번에서 그 전압, 그 구간에 걸리는 전압 구하는 공식 있었죠. 요렇게 얘가 R1이고 얘가 R2다 했을 때 여기 전체 걸리는 전압이 2다 하면 이 1에 걸리는 전압, 이 2에 걸리는 전압, 이 1은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줘요. 저항값을 더해주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곳에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리고 전체 전압을 곱해줬죠. 이 2는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한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곳에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리고 전체 전압을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구했는데 얘는 여기 전압을 구하면은 그러면 요 G2가 G1이 아니라 G2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준 단위는 멉이에요. 멉. 컨덕턴스라고 하죠. 컨덕턴스. 저항의 역수입니다. 저항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가 적용될 때는 요 위에 있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G1 플러스 G2 두 개의 컨덕턴스를 더한 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 거를 분자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전체 전압을 곱해줘요. 요건 암기. 요 내용 분배되는 전압 구하는 공식 요 내용도 중요한 거니까 요것도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 그림과 같은 T형 회로의 영상 전달 정수는, 자, 이 문제는 T형 회로에서의 ABCD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상 전달 정수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영상 전달 정수는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고 T형 회로에서의 ABCD는, 자, 얘를 Z1, Z2, Z3로 놨을 때 A는 요렇게 해서 A는 1 플러스 Z3분의 Z1, 여기 있네요. 요렇게 구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B는 요렇게 해서 얘 더하기 Z3분의 2개 곱할까. 요런 식으로 구합니다. B는 요런 식으로 구하고, C는 요렇게 해서 Z3분의 1, D는 요렇게 해서 1 플러스 Z3분의 Z2. 요런 식으로 해서 ABCD를 구해요. 그러면 ABCD 구하는 식에 여기 문제에서 준 값들을 적용시켜 보면 A는 1 플러스 마이너스 J300분의 J600, 요거 고학년 계산기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요 그냥 계산해도
예, 마이너스 J와 J 약분하면 마이너스만 남겠죠. 그죠? 그리고 300분의 600은 2 해서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고학년 계산기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B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J600 마이너스 J300분의 J600 두 개 곱한 거. 예, 얘는 0 나오네요.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Z 3분의 1 이렇게 적용되고요. D는 쭉 계산하면 얘도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얘네 A, B, C, D를 이제 요 공식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LN 요거는 고학년 계산기에 있어요. 그냥 똑같이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N에 루트 A 곱하기 D 플러스 루트 BC B 곱하기 C 여긴 0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연 로그 ln 1은 0입니다. 예, 로그 1은 0이에요. 그래서 답은 0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나는 요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면은 요 회로 나오고 영상 전달 정수 구하라고 하면 0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4번 저항이 3분의 1옴 유도 리액턴스가 4분의 1옴인 RL 병렬 회로의 합성 어드미턴스를 구하랍니다.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지요. 그죠? 그리고 여기 요 어드미턴스 얘를 이제 어드미턴스로 나타내면 이때 합성 어드미턴스는 그냥 병렬일 때 합성 어드미턴스는 더해줘서 구합니다. 어드미턴스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하면 우선 여기 저항과 리액턴스가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가 병렬로 되어 있대요. 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럼 얘를 임피던스로 나타내면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인데 리액턴스가 없고 저항만 있죠. 그럼 얘는 그냥 3분의 1옴 임피던스가 저항만 있으니까 얘는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내는데 저항이 없어요. 리액턴스만 있습니다. 그럼 J 4분의 1옴이 되겠죠. 그죠? J 4분의 1옴. 자, 그럼 얘를 어드미턴스로 나타내면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1분의 1. 그죠? 그 얘는 Y1이라고 두고 Y2는 여기 2,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Z2분의 1이에요. 그죠? 얘는 어떻게 나타내요? J 4분의 1분의 1. 요렇게 나타내겠죠. 그죠? 그냥 요대로 고학년 계산기 눌러도 관계없고요. 얘는 1은 1분의 1. 요렇게 해도 되죠.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그럼 3만 남네요. 3. 얘는 J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J. 요렇게 해도 되죠. 1분의 1.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요 고학년 계산기 요렇게 넣어도 되고요. 네, 고학년 계산기 요렇게 넣으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그냥 여기서 정리해도 자, 3 플러스 J의 4. 분모에다가 J 곱하고 분자에다가도 J를 곱해볼까요? J. 그러면 J 곱하기 J는 뭐예요?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3 플러스 마이너스 1의 J4가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3 마이너스 J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요. 어드미턴스가 병렬로 있을 때는 서로 더해줘서 합성 어드미턴스 구한다. 네, 요것도 알아두시고 직접 정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5번 대칭 3상 Y결선 부하에서 각상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12옴이고 부하 전류가 5A일 때 이 부하의 선간전압은 대칭 3상 Y결선이랍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Y결선이고 대칭이면은 요 상에 걸리는 전압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기 선간전압을 물어봤네요. Y결선에서의 이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크지요. 얼마큼? 루트 3배만큼.
예, 그래서 요 식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데, 자, 상전압은 이 V는 IR. 그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임피던스 줬으니까 V는 IZ. 여기 상전압이다 하면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와 상에 걸리는 임피던스를 곱하면 상전압을 알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 부하전류 5A래요. 부하전류는 요 선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거든요. Y결선에서의 요 선에 흐르는 전류는 상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전류와 선전류는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이제 적용해 보면 루트 3 곱하기 상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입니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상전류는 5A. 그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5 곱하기 임피던스는 16 플러스 J12. 문제에서 줬죠. 그죠? 얘가 임피던스입니다. 그런데 이 복소수를 이제 크기로 나타낼 때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나타내죠.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돼요. 요거 공학용 계산기 눌러서 계산하면 100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173.2 뭐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이게 다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예, 공학용 계산기는 바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예, 그래서 우선 요렇게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옆에다 이렇게 적어 두시고 보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공학용 계산기에 넣어서 하나하나씩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그래서 요것과 같은 값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6번 정연파의 파고율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 1.414예요. 정연파의 파고율이에요. 자, 파형에서는 파고율과 파형률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파고율 물어봤지요. 그래서 파고율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는 방법은 파고율, 파형률 이렇게 두시고 최, 실, 평 요것만 암기해 두시면 암기하시는 데 도움되실 거예요. 자, 우선 정연파잖아요. 그죠? 정연파의 최대값은 그냥 최대값이에요. 그죠? 최대값. 정연파, 우선 전류를 나타낸다. 전류를 정연파로 나타낸다. 그러면 Im sin 오메가 t로 나타내죠. 여기서 이 Im이 최대값이에요. 만약에 전압을 나타낸다. 그러면 전압의 최대값에 sin 오메가 t로 나타냅니다. 그죠? 요 사인파가 정연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의 전압의 최대값은 여기 Vm 뭐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최대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효값은 요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서 정연파의 실효값을 구하죠. 그래서 요거 분수분의 분수로 만들어서 번분수로 만들어서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최대값, 먼 거 곱해서 분자 루트 2의 최대값 약분되면 루트 2만 남죠. 루트 2는 1.4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파고율과 파형률 공식 요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번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 함수는 암기. 부동작 시간 요소는 이렇게 나타내요. 답은 3번. 요렇게 S가 곱해진 건 미분 요소, S가 나눠진 건 적분 요소, 요렇게 표현되는 건 1차 지연 요소라는 거 암기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8번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전류가 콘덴서 CF에 흐르는 경우 임피던스는 임피던스는 뭐죠? Z는 I분의 V. 그죠? V는 IZ. 그래서 얘는 I분의 IZ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얘랑 약분되면 임피던스가 남아서 임피던스가 되는 건데, 콘덴서랍니다. 콘덴서. 우리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내죠.
그런데 콘덴서에서의 리액턴스, 저항값은 없으니까 콘덴서에서의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로 나타내죠. 용량성 리액턴스는 J-C분의 1로 계산됩니다. J-C분의 1. 그래서 이 식에 얘를 이렇게 적용하면 그냥 임피던스는 J-C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없지요. 보기에는 S함수로 나타냈네요. 자, S함수로 나타낼 때 그 S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J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함수로 나타내면 SC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가셔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콘덴서에서의 리액턴스는 용량성 리액턴스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J-C분의 1로 계산된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9번 전기회로의 입력을 V1, 출력을 V2라고 할 때 전달함수는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근데 입력을 V1, 출력을 V2라고 했네요. 여기서 구해보면 우선 일단은 요거를 S함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볼게요. S함수로 바꾸면 C는 CS분의 1이 되고요. 그냥 R은 R이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S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 가지고 이제 입력분의 출력을 구하면 우선 입력 V는 요렇게 그려도 되나요? 회로를 요렇게 해서 얘가 V1, 여기 저항에 이렇게 빼서 얘가 V2. 예, 요렇게 해도 되죠. 예, 요렇게 그려도 돼요. 그럼 얘가 CS분의 1, 얘가 R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IS. 자, V1은 여기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CS분의 1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V1은 CS분의 1 곱하기 IS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 저항과 여기 흐르는 전류 IS를 곱해서 구하죠. 그래서 요 IS로 묶으면 CS분의 1 플러스 R IS가 되고요. 요걸 통분하면 요 R에 분모가 1이 있는 거예요. 요 1을 CS로 만들어주면 CS분의 1 플러스 CS. 그럼 분모에다 CS 곱해준 거예요. 그럼 분자에다도 CS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CS분의 1 플러스 RCS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식은 요렇게 IS다.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입력, 요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출력은 어디에요? 여기네요, 여기에 전압은 저항과 전류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요. IS 약분되면 요 식은 이렇게 돼요. CS 분의 1 플러스 RCS 분의 R. 요거 분수분의 분수로 나타내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거는 좀 없잖아요. 그죠? 보기 없잖아요. 얘를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기 분자 분모에 RC분의 1을 곱해줍니다. RC분의 1을 곱해줘요.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거 곱해주니까 뭐 식에는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식이 1 플러스 RCS에 곱하기 RC분의 1 분의 RCS 곱하기 R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자 분모의 RC분의 1을 곱해주면 자, RC분의 1을 여기다 곱하면 RC분의 1 그죠? RC분의 1을 여기다 곱하면 RC 약분돼서 S만 남네요. 플러스 S 분의 얘랑 약분되면 S만 남죠. S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S는 J오메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전에도 우리 몇 번이죠? 78번 문제에서도 제가 S가 갖는 의미는 J오메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식에서
여기 S에다가 J 오메가 적용하면 식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걸 찾으면 3번에 있지요, 3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정리된다는 거 쭉 스스로 정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0번 비정연파 전압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외역률은 약 얼마인가? 자, 요거는 비정연파에서 외역률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외역률 구하는 공식은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각 보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을 다 더해준 거예요. 다 더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파는 뭐죠? 오메가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 즉 1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요게 기본파예요. 그럼 기본파의 시료값은 요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100이 되겠죠. 100. 100 분의 요거 2고조파네요. 2고조파. 그리고 2고조파 먼저 하면 2고조파의 시료값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50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시료값 100이라고 했죠. 100분의 요번에는 제 3고조파의 시료값 30 루트 2에다가 루트 2 나누면 30이 되겠네요. 해서 루트 요런 식으로 고학률 계산기에 두면 이때 외역률은 0.5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비정연파에서 외역률 구하는 공식 요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요거 직접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8년도 제2회 회로 이론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목표는 60점은 누구나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일단은 이해가 안 되면 문제 답 암기하고 글로 되어 있으면 해설 한번 읽어보고 계산 문제는 내가 해결이 어렵더라도 한번 쭉 써보고 고학률 계산기 눌러서 답 한번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러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어렵다고 그냥 패스. 아유 이건 난 못하는 거야. 패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61번부터 80번까지 복습도 한번 하고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